식물의 말 걸기. 조혜경.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2, 3년경부터 아파트 주변 소나무들이 죽기 시작했다. 조경을 위해 식재된 키가 10m도 훌쩍 넘는 소나무들이었다. 최첨단 아파트와 고풍스러운 소나무를 한 풍경에 담아낸 건축 디자이너의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사하고 처음 주변을 산책하며 만난 소나무들이 내 눈엔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멀리 태백산 줄기 어디쯤에선가 뽑혀왔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그래도 이왕 이곳까지 왔으니 뿌리 내리고 잘 살아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한두 그루 가지부터 노랗게 말라가더니 줄기도 제빛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매일 오가는 길에 병색이 도는 나무 곁에 다가가 줄기를 다독이며 말했다. 제발 죽지 마라. 견디고 살아줘. 그러나 나무들은 죽어갔다. 물선 땅에 적응하며 몸살을 앓는 것 같기도, 제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에 기진한 것 같기도 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소나무는 잘려 토막으로 실려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전기톱 소리가 나는 날은 불어 다른 길로 산책길을 잡았다. 태풍 볼라빈이 온 날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몇 그루가 한꺼번에 뿌리가 뽑혔다. 아이고, 좀 버텨보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 중에도 건재한 소나무가 눈에 들어와 대견해 보였다. 나는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태풍도 이겨냈으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라. 오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창가 가득 놓인 식물들과 작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짙은 자줏빛 이파리에 연보라색으로 하늘하늘 작고 앙증맞은 꽃이 피는 사랑초와는 더욱 그랬다. 어린 화분으로 내게와 잘 자란 메이셔처럼 성장한 사랑초는 해마다 풍성한 꽃을 피워주었다. 귀국 후 친정 근처 화원에서 사랑초를 처음 보았을 때 가슴이 뛰었다. 그리워하던 옛 친구 같았다. 선뜻 사랑초 화분을 산 것이 엄마에게 화분을 하나씩 사다 드린 계기가 되었다. 철쭉, 라일락, 제라늄, 소국, 꽃기린, 개발선인장. 연세 70이 지나시며 무엇이든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신 아버지는 화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시고 참 딸내미 이제 그만 사오지 라며 난감해 하셨지만 꽃을 좋아하시는 엄마는 마다하지 않으셨다. 남향으로 종일 볕이 드는 엄마의 베란다에서 식물들은 싱싱하게 자랐다. 벼도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더니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식물들은 마음껏 꽃을 피웠다. 문 밖에 나가면 꽃이 지천인데 꼭 집에서도 키워야 하냐고 물으시던 아빠도 긴기안한 꽃은 좋아하셨다. 긴기안한의 하얀 꽃은 햇빛을 받으면 그 향이 더욱 강해져 볕 좋은 날 정오쯤 친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커다란 리트리버가 주인을 향해 와락 달려들듯 꽃향기가 온몸을 덮쳤다. 백합보다 순하고 라일락꽃 향기보다는 강렬한, 누구라도 잠시 눈을 지그시 감게 만드는 매우 고혹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긴기안의 향기에 잠시 휘청였다. 꽃이 절정에 이를 무렵인데도 내가 바빠 친정에 들리지 못하면 아빠가 먼저 전화하셨다. 딸내미, 꽃향기 지금이 최고인데 시간 좀 내봐. 아빠가 돌아가신 후 이상하게 긴기안한이 싱싱함을 잃어갔다. 갈색 점이 생긴 이파리를 따주시며 엄마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슬퍼하셨다. 너도 할아버지 가셨다고 아파? 그러지 마라. 너까지 그럼 난 어떡하냐. 엄마는 EM 용액을 뿌려주고 영양제를 꼽아주며 쌀뜨물을 받아 물을 주기도 하셨지만 긴기안한은 아빠 살아계실 때에 반도 꽃을 피워내지 않았다.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짐을 정리하며 집으로 가져온 긴기안한 커다란 화분엔 초록잎이 10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나마 모든 이파리에 갈색 점을 받고 있었다.
나는 날마다 베란다에 나가 몇 개 남은 이파리를 닦아주며 간절히 부탁했다. 살아내라, 제발. 긴 투병을 하는 듯 긴기한한 이파리는 서서히 한 입씩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다.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은 뿌리로 가득한 화분을 나는 몇 년째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둘러보기 위해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현관에 어정쩡하게 놓인 화분이었다. 키가 1m 정도 되는 원형의 크고 긴 화분은 현관의 정중앙에 놓인 것도 한쪽 구석에 놓인 것도 아니어서 화분을 피해 들어가야 했다. 둘러본 오피스텔은 정년 퇴직 후 남편의 책을 옮겨와 연구실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서북향으로 앉은 오피스텔은 서쪽과 북쪽 두 벽 거의 전체가 유리창이었다. 남은 한쪽 벽엔 벽을 가로지른 큰 수납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책꽂이를 설치할 빈 벽면이 없다는 점만 빼면 그 오피스텔은 매력적이었다. 집에서 가깝고 서쪽 창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이 시원했다. 오른쪽으로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유리창 밖 멀리 보이는 길 끝엔 청계선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왼쪽으로 바라산이 가까이 보이고 도시를 따라 흐르는 운중천과 작은 공원이 환히 내려다 보였다. 며칠 전 내린 큰 눈이 녹지 않아 창가에 서서 보는 설경에 감탄이 나왔다. 봄꽃의 잔치는 얼마나 황홀할지 눈에 그려졌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신발을 신으며 다시 보니 빈 화분이 아니었다. 화분 안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식물 한 줄기가 있었다. 일주일쯤 기다려도 중개인으로부터 새로운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이 없어 남편과 나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그 오피스텔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번엔 화분을 눈여겨보았다. 가늘고 연약한 줄기에 떡잎 같은 이파리 6장을 매달고 있는 것은 금전수였다. 처음에는 줄기와 잎이 무성했을 터인데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 여린 줄기 하나가 새로 나온 것이었다. 도로의 소음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북향 유리창을 막으면 책장 설치도 가능하고 벽면의 수납장은 떼어내도 좋다는 말에 우리는 그 오피스텔로 결정했다. 사무실의 사장인 듯한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저 화분은 왜 저곳에 두셨어요? 버려야 하는데 아직 못 버렸어요. 그럼 그냥 두고 가시겠어요? 어머, 그럼 저희 너무 좋죠. 무거워서 가지고 내려가기가 좀 그랬거든요. 부하 직원인 듯한 어린 여자가 더 좋아했다. 이사 날까지 한 달여 시간 오피스텔에 들일 가구를 보러 다닐 때면 현관에 그 화분이 생각났다. 살아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잔금을 치르고 오피스텔에 카드키를 받아 올라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화분의 금전수 줄기였다. 살아있었다. 화분을 창가로 옮겼다. 바짝 마른 흙에 물을 흠뻑 부어준 후 이파리에 앉은 먼지를 닦아주자 막 세수한 아기처럼 고운 연두빛 이파리가 나와 눈을 맞추며 웃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잘 살아보자. 지인들의 방문에 3개의 화분이 더 늘었다. 내 키만큼 큰 고무떡갈나무와 은은한 기품의 동양란과 멋진 형상의 소나무 분재다. 그들 사이에서 커다란 화분에 가늘게 솟은 한 줄기 금전수는 보기에도 애처로웠다. 오피스텔에 들를 때마다 먼저 금전수의 눈길이 갔다. 10cm도 안 되던 줄기는 더디게 자라는가 싶더니 옆에 3가지를 키워내고 있었다. 펜촉처럼 흙을 뚫고 나온 가지에 새순의 이파리가 달리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여리디 여린 연두색 이파리 4장이 달렸다. 세상에 어쩌면 기특하기도 하구나. 물을 줄 때마다 나도 어느 시인처럼 식물의 키를 살펴보며 좋아하고 있었다. 나의 관심과 감탄에 화답하듯 금전수는 지금 또 2개의 줄기를 키워내고 있다. 아직은 너무 작아 연필 심처럼 보인다. 와, 반갑다, 새 친구. 어서 나와.
작년과 올해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식물들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모두 한 번씩 꽃을 피워냈다. 10년 이상 키워도 꽃 보기 힘들다는 금전수에 매우 작은 옥수수 모양의 꽃이 피었다. 이상한 것이 굵은 줄기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기에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물어보고서야 그것이 바로 금전수의 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파레가 울리는 듯한 모양의 한 줄기 하얀 산세베리아 꽃. 지인이 먼 도시로 이사하면서 주고 간 스파트 필름은 가는 북극 같은 꽃대로 올라와 이내 후덕한 새댁 얼굴 같은 널쩍한 하얀 꽃을 끊임없이 피워 올렸다. 친구의 이사로 맡게 된 군자라는 올해 2개의 꽃대를 일시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이 꽃이 피어 주황빛 군자란이 활짝 피어 있는 동안 거실은 오렌지빛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환했다. 무엇보다 호야꽃의 감격이라니. 별 모양의 작은 꽃 수십 송이가 함께 반구 혹은 완전한 공 모양을 만드는 호야꽃은 식물이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형상을 만들어냈다. 살들이 돌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물만 주었을 뿐인데 알아서 각기 제 꽃을 마음껏 피워내는 거실의 식물들이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아유, 정말 미안해. 피는 줄도 몰랐어. 식물에 말을 걸다가 문득 생각했다.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소나무. 빛나던 꽃의 시절을 뒤로하고 억센 뿌리만 남긴 긴기아난. 죽은 나무에서 새 가지를 키워내 기쁨이 되는 금전수. 묵묵히 제때 넉넉한 꽃을 피워내는 거실의 식물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식물 같은 존재일까? 하나님의 음성에 매번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처럼 예민한 자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리는 순종하는 자인가?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하고도 주님인 줄 뒤늦게 깨달은 글로바처럼 둔한 자는 아닌가? 내가 일방적으로 식물에 말을 걸듯 주님도 내 곁에서 혼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자꾸 나를 되돌아본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